암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종종 완치가 불가능하죠. 그저 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항상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암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암은 당신 자신의 세포가 변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남자가 완전히 다른 종에 속한 공격적인 종양에 의해 산채로 먹히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질병 지식을 의심하게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1월 한 남성이 콜롬비아 메데인의 한 분주한 병원으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그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급격히 체중이 줄고 지속적으로 열이 났으며 HIV 병력이 있었습니다. 약물로 조절 가능했으나 몇 달 전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이 요인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었고 모두가 합쳐져서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HIV가 드문 일이 아니며 많은 나라들과 달리 빈곤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건강 관리와 약물 복용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나타난 피로, 기침, 체중 감소 같은 증상들은 이 진단과 일치했지만 부종은 이례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이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의 HIV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변 샘플을 채취한 결과 그의 소화관에서 촌충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이메노레피스 나나, 온대 지역에서 사람에게 흔한 난쟁이 촌충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상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엑스레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몸 전체에 종양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남성의 호흡은 매우 힘들었는데 이는 그의 상태의 다른 원인들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폐와 림프절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겉보기에는 암이 그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종양은 양성이어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이처럼 종양이 많다는 것은 보통 악성암을 의미하며 곧바로 생검이 시행되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관찰하자 이 사례는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그 세포들은 전혀 일반적인 암세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세포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외래 세포들은 그의 림프절에 골프공 크기의 종양을 만들어 그는 고개조차 돌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급성암에 사용하는 표준 항암 화학요법은 여기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아무도 그 화학약물 혼합물이 기생충 감염에 어떻게 작용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의학적 사례로 남게 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의학적 미스터리는 병원에서도 드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들에겐 악몽이지만 병리학자들에겐 꿈이 실현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현미경이 동원되자 이 사건은 병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생검 결과는 병원에서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가장 난해한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작은 세포들은 일반 암세포보다 최대 10배나 더 작아서 스캔 결과는 아무리 좋게 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연락이 닿는 다른 병원과 연구소의 병리학자들에게 이 스캔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 과학자들 중 한 명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원이자 병리학자인 에이티스 뮬렌벤바흐 박사였습니다. 뮬렌바흐 박사에게조차 이것은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생검에서 채취한 샘플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질환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암세포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빽빽하게 모여있는 세포 덩어리와 판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점균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암세포들처럼 그 세포들도 빠르게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포들은 대부분의 인간 암세포보다 더 치명적으로 경쟁세포를 밀어냈습니다. 뮬렌바흐에게 이는 잠재적으로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이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그 남자는 계속 병원에 머물렀으며 상태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암이 어떤 의학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아 병원은 완화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돌파구가 마련되기까지 2달 이상 걸렸습니다. CDC는 콜롬비아 병원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해 광범위한 PCR 검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유전 물질을 선별했습니다. 하지만 종양에서 추출한 DNA는 인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에 걸렸지만 그 암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속 촌충 감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에게 암을 전염시킨 것처럼 보였고 새로운 기괴한 질병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조사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통상적인 질병 원인 조사를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로 바꿔놓았습니다. 2013년 콜롬비아 의사들은 그에게 소세포 폐암 진단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세포들은 평균보다 작았지만 충분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진단이 처음 밝혀지고 촌충의 DNA가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암이 그의 몸 전체로 퍼지면서 그의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거의 숨을 쉴 수 없었고 72시간 후 치료 계획도 세우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남았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그에게 남을 시간보다 300배 가까이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는 진단 후 3일만 더 살았지만 과학자들이 촌충암 돌연변이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끝내는 데는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검사에서 인간 DNA가 양성으로 나왔지만 모두 오류가 있었습니다. 촌충세포는 소세포 폐암과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서 잘못된 결과가 여러 번 전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눈앞에 있던 단서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그 남자의 폐만 보고 있을 때 진짜 공포는 그의 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촌충은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역겨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의 소화관에 기생하면서 그 사람이 먹는 영양분을 빼앗아 먹으며 자랍니다. 이로 인해 촌충은 체중 감량 도구로 기괴한 팬층이 생겼지만 식이요법이나 운동과 달리 숙주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촌충은 인간의 배설물을 통해 번식합니다. 촌충의 알은 대변에 섞여 하수도로 들어가고 그 알을 다른 동물들이 먹게 됩니다. 촌충 요충은 이러한 중간 숙주에서 부화한 뒤 긴 성체 생활 주기를 위해 새로운 인간 숙주를 찾게 됩니다. 정말 역겨운 생활 주기지만 대부분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소 촌충만은 예외입니다. 이 촌충은 길이가 1.5인치, 폭이 0.04인치를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도 훨씬 어렵고 제거하기도 훨씬 힘듭니다. 다른 촌충들처럼 이 촌충도 갈고리와 흙바늘 이용해 소화관 내벽에 달라붙습니다.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알과 접촉해 인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몸속에 들어온 후에 하는 일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적합한 숙주 안에서는 알을 낳고 부화해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촌충을 2마리 이상 갖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기생충이 놀랄 만큼 길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생기면 더 위험해집니다. 난쟁이 촌충이 치료되지 않으면 개체수가 통제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몸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촌충 수가 급증해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모든 세포처럼 촌충 세포도 번식 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에는 항상 암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더 작은 생물체가 암에 걸릴 경우 인간이 이를 알아차릴 가능성은 훨씬 낮고 감염된 개체는 빠르게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환경이 조금 지나치게 적합했습니다. 치료와 자원 접근의 부족으로 인해 2013년에 메데인 병원에 나타난 그 남자는 자신의 장 안에 촌충 집단이 자라도록 방치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 중 하나가 암에 걸렸고 죽기 전에 변이된 세포가 그 남자에게 옮겨졌습니다. 기생충은 다른 생물체 아래서 살면서 사실상 자신의 종양을 키우고 있었고 그 종양들은 기생충과 함께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세포가 숙주의 몸이 촌충보다 더 나은 터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의학 역사상 가장 역겨운 탈출국 중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외부 생물의 암세포가 인간 면역 체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기생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몸에는 상호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십억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치는 없지만 소화관의 기생충과 피부 및 머리카락에 사는 진드기는 매우 흔합니다. 대부분 이들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공존하거나 면역 체계에 의해 제거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메데인에서 그 남자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촌충과 그 촌충의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의 근본 원인은 HIV 양성 상태였습니다. 현대에는 많은 HIV 감염자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만 빼면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약물 복용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너무 적어 연인이나 미래의 자녀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상황이 금방 나빠집니다. 과거 HIV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HIV가 에이즈로 발전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질병 저항력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유행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실제로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 사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CD4 세포수, 즉 백혈구로도 알려진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검사 결과 환자의 백혈구 수치는 건강한 사람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병력의 2%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촌충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체중 감소로 인해 금방 눈에 띄게 되지만 대개 소화기관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방어력이 너무 약해지자 촌충의 변이세포들이 장벽 자체를 침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세포들은 혈류를 타고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세포들은 림프절과 폐에 도달해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충 자체는 여전히 그의 소화관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변이세포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숙주가 계속 살아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점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있었고 HIV도 완치되진 않아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으로 HIV 약값이 보장되고 꾸준히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3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주요부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USAID 같은 프로그램에 의존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HIV 감염자들이 나서기를 두려워하지만 이 악순환의 주요 원인은 빈곤입니다. 콜롬비아 등에서는 많은 이들이 보장 없이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항 HIV 치료를 잘 유지하지 않아 감염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방 가능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프라지콴텔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여러 종류의 기생충성 벌레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약은 반려동물 감염 치료에 쓰이나 인간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주로 촌충 감염 치료에 처방되지만 이를 얻으려면 질병에 대한 인식과 약에 대한 접근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그 남성은 둘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통 7센트에서 20센트 사이로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가장 저렴한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오해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남성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늦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HIV 바이러스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고 치료를 오래 받지 않아 효과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촌충 감염은 생수 한 병값보다도 적은 돈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빈곤율이 낮고 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인 나라에 살았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HIV 치료를 받으며 의사의 관리하에 있었고 몇 달씩 약을 끊게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의사가 연락했을 것입니다. 그가 촌충 감염이 외래성 암으로 변해 병원에 왔을 때는 세계적 병리학자들과의 접촉도 의미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병원도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더 빨리 진단할 수 없었고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촌충암에 감염된 남성의 사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답은 아니오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남성에게 닥친 끔찍한 일들은 다양한 차원의 실패가 섞인 결과입니다. 그의 건강은 감염이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될 때까지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원한 병원은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점이 CDC의 진단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H 난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기생충 중 하나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최대 7,500만 명이 감염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을 복용하면 금방 나아지는 성가신 감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염이 지속적인 질병이 되어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중에 HIV 감염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 남성의 촌충암 사례가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 전염병의 시작도 아니었고 종 전체를 지배하는 기이한 돌연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생충은 평소처럼 영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하며 변이하고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숙주 내부의 환경이었고 그 환경이 이러한 과정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도록 허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드물고 충격적이었으며 한 남성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조건에서 전 세계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이 기이한 사례가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촌충에서 인간으로 옮겨온 새로운 암 형태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 방어력이 충분히 약해지면 우리 자신의 세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생충이 그들 자신의 세포로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에도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암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외부 세포가 사람 안에서 자라 그 혈액과 미생물 환경을 이용해 성장한 뒤 속조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기생충 감염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제한 뷔페에서 배 아플 때까지 먹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는 특히 취약했고 변이된 촌충세포들은 유난히 왕성했습니다. 한번 일어났다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세계 병리학자들은 다루는 것이 인간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든 생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기생충과 관련된 의학적 공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기생충은 숙주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인간을 감염시키는 고통스러운 기생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해당 영상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